네, 안녕하세요. 아침쌤입니다. 오늘은 유초등 아이들의 주도성을 돕는 육아템,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여러 육아템 중에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자립심을 굉장히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좀 미취학 아이들을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아직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인데 자기 주도적 능력이 조금 덜 확립되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 가지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쌤의 에듀체리. 네, 우선 배경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빨리 이렇게 독립시키고 좀 자립심을 키워야 제가 좀 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둘 다 너무 손이 많이 가고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둘 다 엄마의 사랑과 또 부모의 관심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얘 둘에게 막 매달려 있으면 거의 하루가 다 가요. 그러니까 좀 미숙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끔 많이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고요. 아직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노력을 하니까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거기에 도움을 줬던 여러 가지 육아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구글 타이머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디자인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저희 집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팁은 이것을 어디에 활용하는지에 관련된 겁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들 밥 먹을 때, 뭐 공부할 때, 이런 시간을 잴 때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제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저는 이것을 아이들의 씻기 독립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샤워할 시간이 됐어요. 하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이들이 둘 다 씻겨줘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고요. 얘 씻기면 얘도 씻어야 되고, 저는 막 물 범벅이 되는데, 또 바로 씻자니 저는 아직까지 씻을 준비가 좀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흡하지만 매일매일 스스로 씻도록 좀 유도를 해보자. 아이들 몸이 뭐 엄청 더럽고 그런 게 아니니까 대충 비누칠하고 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면 아이들은 뽀송뽀송하게 좋은 냄새가 납니다. 또 물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좀 옆에 서서 도와주기도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혼자 씻는 것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제가 좀 도와주는 편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타이머를 도입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제 혼자 씻어봐, 얘들아 이제 엄마가 따뜻한 물 받아줄 테니까 혼자 씻어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1시간 정도 물놀이를 합니다. 화장실 안에서요. 그리고 저희 애는 2명이기 때문에 둘이서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수영장인 마냥 까르르 까르르 소리가 들리고, 제가 얘네들을 방치하면은 거의 몇 시간은 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주말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놀릴 때도 있지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제 딱 요거를 주는 거죠. 자, 씻는 시간 15분이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요걸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요 시간 내에 씻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간이 울리면, 이제 시간이 다 되면 저는 이제 물을 끄고 아이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제대로 못 씻은 날이 있잖아요. 그럼 대충 이제 비눗물만 좀 제거하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 너무 대충 씻었는데? 잘 못 씻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우선은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시간을 제한해서 아이들 스스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시켰더니, 지금은 아이들이 스스로 양치, 샤워 다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머리 감는 거, 또 발가락 사이사이 씻는 것들, 이런 것들만 좀 도와주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잘 씻더라고요. 한 몇 달 정도 연습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제 꿀팁은 씻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제한을 한다. 그리고 스스로 씻기 독립을 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아이템도요. 여러분들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저는 좀 비싼 거나 또 가성비 떨어지는 거, 또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건 선호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쟁반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다이소의 쟁반도 많고, 모던 하우스 되게 많죠? 이거 저는 이제 이케아에서 산 쟁반인데요. 이 쟁반이 아이들의 자기 주도력을 어떻게 도왔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요 쟁반 사이즈가 조금 이제 큽니다. 제 얼굴과 비교를 하시면 가늠이 되시죠? 요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언제 주냐면 주로 퍼즐을 할 때,
그리고 레고를 할 때 아니면 뭐 색종이 접기를 할 때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어질고 놀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퍼즐 조각 같은 것도 퍼즐 조각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엄마가 치우기가 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아이들도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퍼즐 조각을 막 펼쳐두면 애들이 굉장히 잘 찾고 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레고가 왜 큰 레고 같은 경우는 묶음이 작게 작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한 묶음을 여기에 펼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묶음이 다 끝나면 여기가 비게 되면 다음 묶음을 펼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레고든 퍼즐이든 그날 다 못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쟁반 위에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 살짝 들어서 치웠다가 또 다음 날에 다시 꺼내서 요 그대로 들어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관리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요 쟁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2명이니까 각각 이렇게 하나씩 줘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뭐 레고 쟁반 옆에 있고 또 퍼즐 하다가 만 것들 퍼즐 쟁반 옆에 있고 또 색종이 쟁반 옆에 있고 이러면서 그 큰 테이블에 쟁반이 한 3, 4개씩은 깔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관리가 편하다. 그래서 이 쟁반은 뭐 형형색색깔로 좀 크게 많이 구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남자아이들이니까 뭐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퍼즐 레고지만 뭐 여자아이들은 뭐 슬라임이라던가 또 클레이라던가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구비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구비를 했던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조리 도구입니다. 어린이용 조리 도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처음에 기간에 보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고요. 저는 이것을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안전인증 받은 것을 구매했는데 아마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네, 이렇게 찍는 것들, 주먹밥 만들 때 찍는 것들. 저는 이제 이런 귀엽고 좀 손이 많이 가는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닐을 뜯지 않았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건 사용했기 때문에 뜯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쓸 수 있는 아이용 도마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반죽을 자르고 이렇게 슥슥슥 하는 거고요. 뭐 많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칼. 이 칼은 너무 유용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꼭 한번 아이들과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으면은 사실 아이들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 여기 필러도 있었네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필러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어릴 때 이 조리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지금은 조금 컸기 때문에 어른들이 쓰는 그런 조리 도구를 지어주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랑 제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직접 이렇게 썰게 한다거나 그렇게 실물로 많이 하는 편이라서 요즘은 이거를 보질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다양한 찍기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뭐 반죽을 찍어도 되고 저는 이걸로 뭐 핫케이크도 만들고 또 다양한 쿠키도 만들어 보고 뭐 제가 잘 만들지 못하지만 요새 레시피가 많으니까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뭐 맛은 보장할 수 없지만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사 모으기도 하고요. 하트 모양이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계란 지단 같은 거 만들어서 콕 찍어도 되고요. 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집에 이제 구비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유용하게 한번 할 때 즐겁게 요리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아이의 주도성을 도와주는 템은요, 바구니예요. 각자 집에 바구니 되게 많잖아요. 플라스틱 바구니든 뭐 라탄 바구니든 이 바구니를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우선 지금 집이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이들의 어떤 아이들만의 가구가 있거나 뭐 그런 걸 더 사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아이들 가방을 어디에 둘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하원을 하면 학교를 갔다 오면 가방을 두고 그 가방 안에 그 들어있는 물품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바구니입니다. 이 바구니 안에 아이들이 가방을 넣고 또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내서 다시 넣고 그럼 아이들도 눈에 보이겠죠? 아, 내가 내일 아침에 가면은 이런 걸 넣어야 되겠구나.
저도 예를 들어서 물병을 다 씻으면 거기 안에 넣어둡니다. 아이가 그 바구니에서 물병을 꺼내서 가방에 넣고 가방을 스스로 챙기게끔. 이 바구니의 활용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또 저희 집에는 뭐 책바구니도 있고요. 다양하게 아이 손에 닿는 곳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바구니가 똑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주도성을 도와주는 좋은 템인데요. 사실 이것은 가구예요. 아이템 같은 아니고요. 바로 넓은 식탁입니다. 넓은 식탁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 둘을 키워보니까 또 앞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거실 서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용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퍼질러 놓고 할 때 창의력이 굉장히 피어나고 또 애들도 답답하지 않고 뭐든지 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공부 책상에서는 사실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는 뭐 그런 초등학생용 공부 책상들 이런 것들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저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학생용 책걸상보다 먼저 구입해서 먼저 갖춰야 하는 것들이 이런 큰 식탁 테이블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큰 식탁 테이블에서 6인용이든 뭐 7인용이든 이런 것들을 사서 이 넓게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여기는 필기구가 있고 여기는 스케치북이 있고 여기는 뭐 공부할 게 있고 책도 있고 뭐 이렇게. 왜냐면 아이들의 관심이 딱 그거 하나로만 끝나진 않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오늘의 주제는 또 유초등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이걸 하다가 또 잠깐 저를 건드려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걸 또 치우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러면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좀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잠깐 요거를 여기 놔두고 또 여기 있는 것을 다시 가져와서 한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좀 같이 융합해서 해보기도 하고 특히나 미술 활동 같은 걸 할 때요. 그래서 좀 넓은 책상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올해 투자를 해서 좀 비싼 거를 들였는데 제 기준에서 좀 비싼 걸 들였는데 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구를 혹시나 이제 우리 아이가 내년에 뭐 초등학교 입학인데 아이가 1살씩 크는데 좀 이제 가구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처음 생각하시는 게, 뭐, 일땡땡 브랜드 있죠? 뭐 그런 어떤 아이의 책걸상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또 약간 요즘은 높낮이 조절도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널찍한 책상이다. 네, 다음으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옷장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옷장이 여의치가 않으면 뭐 옷 들어있는 서랍이라도 그 서랍의 위치가 아이가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도 뭐 아이들 맞춤 옷장이 있다거나 뭐 아이들 맞춤 서랍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어른의 옷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시스템 행거인데요. 그 시스템 행거의 마지막 밑단 부분은 아이들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단은 아이들이 언제든 꺼내어서 또 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상의 하의는 어디서 꺼내고 언제 어떻게 이 옷을 정리를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옷을 배치할지를 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주도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거는 사실 영상을 한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다루기엔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서요. 바로 아이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화이트보드 체크리스트입니다. 보통은 좀 발달이 빠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플래너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 사실 학습 플래너를 이렇게 종이에 쓰는 거는 아직은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습 플래너라는 게 사실 매일매일 공부의 양이 조금씩 다르고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과목도 많고 그러면 이제 학습 플래너가 도움이 되는데 유초등 시기의 아이들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적어가면서 동그라미 X 칠 필요는 없고 저는 아예 종이보다는 이렇게 잘 보이는 화이트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월, 화, 수, 목, 금 써가지고 아이가 매일매일 난 오늘 뭘 하는지 학원은 어디를 가는지 오늘 방과후 수업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화이트보드와 체크리스트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다음 영상은 아니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어떻게 이 화이트보드를 쓰고 어떻게 조직화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학습 플랜을 짜는 게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촘촘하게 짜면은 사실 그걸 이루어내기가 쉽거든요. 공부를 이제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러프하게 짜면은 난 그냥 계획을 실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요. 시험 기간에 매일매일 또 과목별로 각 단원별로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하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짜라. 오늘은 몇 페이지를 할 거고, 오늘은 얼만큼 할 거고, 오늘은 뭘 매길 거고, 오늘은 뭘 문제풀이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짜면 그 중에 실행할 확률이 높아진다. 성공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초등 시기 아이들부터 이 학습 플래너의 시초가 되는 학습 플래너의 베이스가 되는 자기 하루 생활 계획표를 화이트보드에 잘 보이도록 짜는 방법은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 주도력을 돕는 아이템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 찐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고 도움을 받았던 아이템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해보시다가 좋았던 것들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저 또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